오늘도 형님들 유튜브로 이따가 보시게 된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고, 아프리카 생방송 참여해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경기 양키스 대 디트로이트인데 네스터 코르테스랑 스쿠발이 나옵니다. 네스터 코르테스는 지금 방어율 3.86, 최근 경기들에서는 조금 실점이 많아졌어요. 원래 2점대 방어를 보이면서 네스터 코르테스가 좀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 근데 최근 두 경기에서 오클랜드한테 7이닝 3실점 나쁘지 않았죠. 근데 그 다음 경기 볼티모어한테 6이닝 4실점 얻어 맞으면서 다소간의 방어율이 조금 치솟았습니다. 반대로 타릭 스쿠발은요, 지금 방어율 1.72. 아메리칸 리그에서 타릭 스쿠발이 저는 사이영 유력 주자라고 좀 그 정도까지 판단이 돼요. 지금 보여주는 모습으로는 36.2이닝 동안 볼넷도 적고 삼진도 2이닝보다 훨씬 많이 잡고 있고 피안타도 적게 맞는다. 그야말로 아주 안정적인 선발입니다. 36.2이닝 동안 안타 21방, 볼넷 6개, WHIP가 굉장히 낮아요. 한마디로 상대팀한테 위기를 그렇게 많이 안 주는 투수다 뭐 이런 건데, 타릭 스쿠바를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양키스 상대는 조금 약했다는 것들 보면은 42타석 동안 피안타율이 3할 1푼 6리였어요. 그러니까 양키스에는 이 스쿠바한테 강했던 친구들이 꽤나 있다 이런 건데, 알렉스 버듀거가 8타수 4안타, 그리고 에런 저지가 8타수 4안타 이런 식으로 특히 이런 팀의 중심 타자들이 스쿠바한테는 강한 면모가 있더라. 이런 것들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스쿠바를 참 좋게 보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걱정이야. 근데 뭐 불펜 상황 같은 거 보면은 어제 양키스나 디트로이트나 조금 좋은 불펜 투수들을 많이 소모를 했고, 그나마 남은 애들을 보면 디트로이트가 상황이 조금 낫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또 이 경기가 기준점이 6.5다 보니까 이런 컨디션 OPS 상으로도 어느 한쪽이 막 앞서 나가는 모습도 크게 안 보이고 표본도 부족하고, 저는 그냥 선발 싸움을 봤을 때는 스쿠발이 나아 보인다. 근데 또 빠따를 생각하면은 양키가 조금 더 낫다. 근데 그 간격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디트로이트 쪽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올 시즌 활약뿐만 아니라 작년 몇 경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작년 시즌 막바지까지 포함을 하면은 최근 10경기 방어율이 1.21이에요. 그만큼 상태가 좋은 편이고 올 시즌은 그냥 활약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저는 이 기세를 좀 더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버듀고는 그나마 나은데 에런 저지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저는 한번 스쿠발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고요. 이게 디트로이트의 프렌 같은 거는 배당이 너무 낮잖아요. 저는 안정성 있게 보이긴 하는데 디트로이트의 프렌은 배당이 너무 낮고, 저는 감히 디트로이트 일반승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경기는 제가 원래 할까 말까다 그냥 하는데, 이게 알렉 마노아가 나오거든요. 일단 마노아가 나온다는 것부터 너무 땡큐야. 최근에 토론토 빠따 분위기가 안 좋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었었고, 뭐 어제는 이제 9안타나 치면서 6득점 기록하고 좋은 모습 보이긴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케빈 거스원이라는 에이스2가 나오니까 그랬는데, 일단은 지금 고어, 맥켄지 고어는 올 시즌에 그렇게 크게 털린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기들을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을 해줬다. 이 친구의 문제라면 원래 볼넷인데 볼넷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이고 꽤나 괜찮아요. 근데 이 알렉 마노아는 얘가 제가 여기도 이렇게 좀 이 선수의 특징 같은 것들 적어놨습니다만은 1년차 시즌이나 2년차 시즌 때는 포심이 많은 힘이 있었다. 럼밸류가 플러스 6, 플러스 19 이랬는데 작년에 거하게 망했죠. 작년에 5.87로 거하게 망하고 부상자 명단도 드락나락 하면서 시즌을 온전히 소화를 못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럼밸류가 많이 무너졌어요. 말 그대로 포심이 많이 무너졌었고, 올 시즌도 시작을 마이너리그에서 시작을 했는데 4월 내내 마이너리그에서 19.2이닝 동안 방어율이 8.69였습니다. 이만큼이나 안 좋았었는데, 그나마 직전 경기 마이너 최종 경기에서는 6이닝 1실점 3진 12개 만호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거든요. 그러긴 한데 나는 근데 여전히 걱정돼. 이거는 마노아가 직전 경기는 잘해갖고 끌어올린 것 같은데 정상 몸 상태는 난 아닌 거라고 생각하거든. 한창 좋았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거다. 이 친구가 올 시즌 아직까지 투구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구속 같은 것들이 얼마나 회복을 했는지 그런 것들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나는 고어는 꽤나 믿음직스럽고 마노아는 내 기억에는 병신이었다, 이미 망가진 상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워싱턴 쪽으로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마이너리그 최종 등판을 잘했다는 거, 이런 것들은 괜찮게 보이긴 하는데요. 저는 한번 워싱턴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고요. 프렌이 조금 더 안정적이기는 하죠. 그리고 나는 심지어 그 마노아 하나만 보고 오바 쪽도 생각 좀 하게 돼. 오바 보는 거는 진짜 마노아가 크게 무너질 것 같다. 그리고 토론토 역시 올 시즌에 불펜이 좋지 않은 만큼 마노아가 조기에 무너지면은 좀 길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애들을 좀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여의치가 않거든요. 저는 한번 7.5 정도는 오바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터 대 펠트너 이 경기는 저는 패스입니다. 일단은 폴터나 펠트너나 최근 분위기는 괜찮아요. 꽤나 믿음직스러운 그래도 좀 낼만한 선발이다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 근데 어제 경기처럼 오스틴 곤버가 나왔었고 피츠버그는 제러드 존스가 나왔잖아요. 걔네들처럼 아주 믿음직스럽지는 않다. 저는 제러드 존스는 마이너리그에서는 조금 볼넷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인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칭찬 많이 했었고 오스틴 곤버는 작년부터 좋은 활약 많이 이어갔다고 콜로라도의 에이스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시켜 올렸었죠. 어제도 활약 좋았었는데 라이언 펠트너가 얘가 작년에는 부상 때문에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 시즌에는 근데 그냥 적당히 해주다가 직전 경기 마이애미타는 8이닝 3실점으로 매우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베일리 폴터도 방어율은 4.22밖에 안 되지만은 지금 포심 피안 타율이 매우 좋은 편이에요. 오클랜드한테 5이닝 5실점으로 안 좋았다는 건 있지만은 올 시즌 이 친구의 주무기인 포심이 말을 상당히 잘 듣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언더 같은 거 보고 싶기는 한데 그냥 패스하려고 해요. 언더 보는 거는 지금 콜로라도나 피츠버그나 양팀 다 빠따가 개차반이기 때문에 그나마 보면 언더 볼 것 같은데 이 경기는 뭐 가실 분만 가시고 저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클불 대 천사 일단은 선발 투수들이 매우 만만한 만만한 선수들입니다. 저는 뭐 카라스코에 대해서 옛날에는 제가 팬이었는데 너무 요즘에 활약이 여의치가 못하다. 구속도 많이 떨어졌고 구위도 개판이고 볼넷이나 삼진 숫자 이런 것들도 아주 망가져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갖고 저번 경기 휴스턴전에서 4이닝 8실점을 했는데 제가 이 경기를 오바를 그날 가장 좋게 본 경기였습니다. 그에 걸맞게 카라스코도 얻어 터졌고 맞상대였던 헌터 브라운도 얻어 터졌고 이러면서 쉽게 오바가 났거든요. 오늘도 좀 비슷해요. 카라스코도 일단은 못 믿는다. 근데 상대방인 그리핀 캐닝 역시 이 친구도 올 시즌에 지금 방어율이 7.45예요. 오히려 카라스코보다 더 안 좋아. 그리핀 캐닝이. 이 그리핀 캐닝은 그래도 종종 괜찮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기는 한데 올 시즌에는 그런 모습을 잘 못 보여주네. 그리고 천사 역시 카라스코는 못 믿지만 천사 빠따가 내일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OPS가 크게 깎여 나간다. 이런 것들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좀 걱정은 있기는 한데 그냥 쉽게 접근하면 오바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저는요. 양팀 다 불펜도 많이 썼고 그리핀 캐닝은 통상 클리블랜드 빠따한테 40타석 동안 피안 타율이 4할이었어요. 4할. 클리블랜드한테까지 상대 전적이 안 좋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일은 클불이 조금 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반대로 카라스코는 천사 애들한테는 43타석 동안 피안 타율 2할 2푼 괜찮은 편이긴 했는데 좀 옛날 전적도 많고 카라스코는 아무래도 많이 망가졌다 보니까 저는 그런 점들 때문에 그냥 오바 보는 게 이 경기는 가장 맞는 시각이라고 보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다음 경기 템파베이 대 뉴욕 매츠 라이언 페피오랑 루이스 세베리노가 붙습니다. 둘 다 지금 양 팀에서는 내보일 만한 선발입니다. 페피오는 시즌 초반에는 조금 간당간당했어. 막 5.2이닝 6실점 하고 5이닝 4실점 하고 이랬는데 최근 3경기가 6이닝 실점, 6이닝 실점, 6이닝 무실점 전부 이닝도 괜찮게 먹고 실점도 적고 그 와중에 삼진 같은 것들도 괜찮게 잡고 이러면서 작년 다저스에서 막바지 때 선발로 나왔을 때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템파베이가 나름대로 믿고 내세울 만한 그런 선발입니다. 반대로 이제 뉴욕 미츠의 세베리노도 작년이 진짜 거하게 망했었죠. 작년에 이제 방어율이 6.65 정말 안 좋은 시즌을 보냈는데 매치의 둥지를 틀더니 지금 6경기 동안 35이닝 2.31 활약이 매우 좋은 편이에요. 작년에는 89이닝 동안 홈런이 23개를 맞았는데 지금은 35이닝 동안 홈런이 2개밖에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비율적으로도 피홈런 관련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잘 된다. 이런 것들도 있고 양팀 다 불펜 소모가 적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그 주력 불펜들 필승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애들이 연투에 빠져 있으면서 오늘 좀 경기가 좋게 흐른다면 템파베이 쪽이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매치는 핵심 불펜들은 많이 남아있는 편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언더가 좀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다만 걱정되는 건 내일 매치가 이렇게 우한투 상대로 원정 낮 경기에는 좋았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뉴욕 매치도 사실 근데 빠따가 좀 안 터진 지 오래되긴 했는데 저는 페피오도 믿어보고 세베리노도 믿는 쪽으로 해가지고 언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기들이 원래 8.5 주면은 참 좋은데 7.5여가지고 조금 꺼림칙하네요. 아마 그냥 양팀 선수 선발 모두 다 3점대 초반, 2점대 후반 이런 좋은 방어를 보이고 있는 거를 좀 감안한 기준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캔자스시티 대 텍사스 경기 다니엘 린치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린치가 얘가 1라운더 출신에다가 나름대로 좌완인데 가진 공도 나쁘지 않고 이래갖고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캔자에서는 영 그렇게 좋은 활약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얘는 그리고 이닝을 많이 먹을 때도 실점이 꽤나 많은 투수에 속하거든요. 올 시즌은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올 시즌 메이저리그 첫 등판 그 주로 마이너리그에서 이렇게 많이 뛰었었는데 마이너리그에서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 적은 것처럼 6경기 동안 5.86으로
아주 뭐 좋았진 않습니다. 그냥 선발 빵꾸가 많다 보니까 마쉬 같은 애들 막 올려쓰고 하다 보니까 그냥 린치가 준비됐길래 올린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쟁력을 높게 보지는 않아요. 반면에 존 그레이는 뭐 이닝은 좀 아쉬워. 지금 7경기 동안 32이닝밖에 못 먹어가지고 평균적으로 5이닝도 안 되거든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홈이나 원정 안 가리고 밤 낮 안 가리고 좌타자 우타자 안 가리고 그냥 꾸준하게 해주는데 올 시즌 방어율 2.48에다가 직전 경기는 워싱턴 상대로 8이닝 2실점 매우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존 그레이가 참 잘했거든요. 그리고 얘가 5월달에 특히 통산 성적을 봐도 잘하는 투수예요. 그런 것들도 있고 해갖고 선발 차이는 텍사스 쪽이 좋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볼만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불펜상으로도 양팀 다 주력 불펜들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텍사스도 뭐 예이츠 같은 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한번 텍사스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가 보니까 어제 아주 캔자스시티를 그냥 폭격을 했는데 나다니엘 로우 같은 애들이 복귀를 했더라고. 그런 점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네소타 대 보스턴 경기 이거는 보스턴이 또 선발이 쿠퍼 크리스웰이에요. 이 친구는 제가 그 표본이 되게 적은 투수다. 그 선발로는 보통 많이 활약을 안 했었고 작년 재작년에 어지간한 경기들에서는 좀 길게 던지는 불펜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보스턴이 지금 선발 빵꾸가 많은 상태죠. 그리고 어제 보스턴은 베르나르디노를 시작으로 좀 불펜 데이를 길게 보냈다. 그래서 던질 투수가 일단 얼마 없어요. 보스턴은요. 미네소타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근데 일단 선발 자체는 조 라이언을 보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조 라이언이 올 시즌 방어율도 3.38. 작년보다는 확실히 적은 피 홈런 같은 것들. 여전히 괜찮은 볼넷.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특히나 통산 보스턴 상대로는 3.12입니다. 4경기 동안. 보스턴 상대로 괜찮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는 보스턴한테 9이닝 3피안타 3진 9개 이런 훌륭한 경기를 해보기도 했어요. 완봉승도 거둬봤고 일단 선발 차이도 꽤 있는 것 같고 저는 뭐 여러 차례 요즘 미네소타의 기세가 매우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벌써 미네소타가 12연승 중이거든요. 한창 좋았을 때만큼 첫 12연승 중에 첫 7경기는 전부 다 주자릿수 안타를 때리면서 엄청난 OPS 상승폭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12연승 하고 있는 만큼 내일 이런 불펜 조건이라든지 선발 차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네소타 쪽으로 웃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미네소타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양팀 다 불펜 소모도 꽤나 많았고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살피면은 둘 다 언더보다는 오바가 많았다. 이런 것도 좀 보이고 그러길래 오바 쪽도 한번 보기는 볼게요. 다음 휴스턴 대 이제 시애틀 경기 헌터 브라운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카라스코를 얘기를 하면서 그때 상대가 헌터 브라운이라고 했는데 그 경기가 초반부터 그냥 오바가 나는 게임이었었거든요. 그날 헌터 브라운은 5.1이닝 6실점 5시즌 방어율이 9.78입니다. 리그에서 지금 20이닝 이상 던진 선발 가운데 아마 방어율이 가장 높을 거예요. 그 정도로 헌터 브라운이 전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통산 이 헌터 브라운은 시애틀 상대로 4경기 동안 11.42 매우 안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 좀 꼬집을만 한 것 같고 반면에 브라이스 밀러는 지금 방어율 2.04죠. 시애틀에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 시즌도 꽤나 믿을만한 선발로 이렇게 올라서는 중이다. 여전히 괜찮은 볼넷 컨트롤 피홈런 같은 것들은 조금 리스크긴 한데 여전히 괜찮은 이런 그 WHIP 피안타 같은 게 적고 삼진도 잘 잡고 있고 이닝보다 더 많이 잡았죠. 이래가지고 일단 선발은 시애틀에 브라이스 밀러가 우세인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얘기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브라이스 밀러는 휴스턴 애들한테 44타석 동안 146으로 매우 강력한 편이었었다. 반대로 헌터 브라운은 25타석밖에 안 되긴 하지만은 348 비교적 약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선발 차이는 확연해 보인다. 그런 것들은 얘기할 만한 것 같고 하나 이제 조금 거슬리는 건 이거죠. 오늘 휴스턴은 우한투 상대로 홈 낮 경기를 하게 되면 OPS가 전체 1등이다. 반대로 시애틀은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때 OPS가 전체 꼴찌다. 이런 특수한 조건 속에서 빠따가 갈리는 것들 이런 거는 조금 빡세긴 해. 그게 문제인데 근데 요즘에 빠따 분위기면 서로 오락가락하는 편이고 시애틀이 그래도 최근 3경기 동안 10안타, 7안타, 10안타 이런 식으로 빠따도 나름대로 좀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시애틀 쪽으로 한번 좋게 보도록 할게요. 그런 관점에서 시애틀 프렌같이 안정적인 선택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이게 헌터 브라운 등판인데 시애틀이 프렌 받았다? 저는 그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언더오버는 브라이스 밀러 생각하면 언더 봐야 되는데 헌터 브라운 때문에 언더를 못 보겠습니다. 양팀 다 불펜은 좀 뭐랄까 하위권 불펜들? 그 정도 쓴 편이고 언더가 시애틀이 최근 10경기 동안 죄다 언더였었다.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해요. 8.5 기준으로는. 그냥 저는 승패 향방 쪽으로만 예측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인트루이스 대 화이트삭스 이 경기는 아직
세인트루이스의 선발이 카일 깁슨일지 조금 미정이에요. 지금 화이트삭스는 크로시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깁슨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상태고, 이게 그래도 카일 깁슨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최근 3경기 동안 6이닝 실점, 6이닝 실점, 7이닝 실점, 베테랑다운 활약 꾸준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방어는 3.79, 나쁘진 않아요. 딱 그냥 맨날 얘기하는 카일 깁슨은 어느 팀을 가든 하위권 선발은 꼭 차지할 수 있는 선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보다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3.79 정도면은. 그리고 게럿 크로시에는, 이 친구는 직전 경기 때는 5이닝 2실점으로 나름 잘했는데 그전 경기들에는 4이닝 5실점, 3이닝 7실점, 4.2이닝 5실점 이런 식으로 시즌 초반의 모습을 못 보여줬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직전 경기 때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그 경기를 미네소타를 아주 몰빵을 했거든요. 오바에다가 미네소타 마헨에다가 미네소타 일반승까지 봤는데 크로시가 꽤나 버티면서 그 경기가 1점차 승리밖에 안 됐었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는 뭐 양팀 다 빠따는 지금 28등 30등에다가 이렇게 OPS 상승폭도 크지가 않고 특수한 조건 속에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언더보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근데 뭐 양팀 다 불펜도 많이 썼고 특히 화싹 쪽이 최근 10경기 동안은 오바가 7번이나 된다, 7.5 기준으로는, 이런 것들도 있어갖고 어지간해서는 지금 카일 깁슨의 선발 유무도 불투명하고 저는 안 가는 게 나아 보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시컵 대 미러키 경기, 하비에르 아사드랑 페랄타가 붙는데, 야, 이거는 근데 하비에르 아사드가 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닝은 많이 못 먹어. 지금 6경기 했는데 32이닝. 이닝은 그렇게 많이는 못 먹는데요. 근데 꾸준하게 튼튼하게 잘 막아. 방어 1.97로 훌륭하고 홈이나 원정 편차도 별로 크지도 않고, 가진 공 같은 게 엄청 뭐 상대를 압도하는 피칭을 한다 그런 건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구가 괜찮고 애매하게 그냥 버텨줄 만한 선발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레디 페르타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미러키에서는 에이스 노릇을 해줘야 된다. 다만 이 친구도 요즘에는 살짝 꺾인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이닝도 많이 못 먹고, 그래도 한 6이닝 이상 먹어주면 좋은데 이닝을 그렇게 많이는 못 먹고 있고, 최근 2경기가 4.2이닝 5실점, 5.1이닝 2실점 이렇게 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냥 확실하게 이닝 막 7이닝 이상 먹고 잘 막아주면 좋겠는데, 얘도 삼진을 많이 잡는 수다 보니까 좀 이닝 소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거슬리기는 해요. 다만 이 페랄타 역시 통산 이 시카고 컵스한테는 좀 강했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시카고 컵스 애들한테는 1할 2푼 9리 매우 좋았다. 하비에르 아사드는 얼마 안 붙었었고, 저는 이거 한번 이게 기준점이 또 6.5야 6.5라 가지고 언더오버가 굉장히 빡빡해요. 사실 선발 보면 언더 가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양팀 다 내일 컨디션 OPS 상으로는 꽤나 상승분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얘네 둘 다 이닝을 많이 못 먹는다는 거, 그게 제일 커요. 이 저번에도 한번 컵스가 그 선발 구간에서는 언더 양상이었는데 키건 텀슨이 올라오자마자 4실점 했거든요. 불펜 가면 어떤 지랄이 날지 모르는 일단 시카고 컵스, 그리고 미러키도 그렇고 양팀 다 불펜 소모가 엄청 큽니다. 직전 경기들에서 좀 양팀 다 불펜 소모도 큰 편이어가지고 나는 6.5는 조금 간당간당해 보여. 선발 보면 언더를 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닝을 많이 못 먹는다. 그리고 양팀 다 최근 들어서는 불펜이 많이 좀 널뛰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오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 활약 보면 특히 페랄타 같은 애들이 초반 이닝 때 실점을 꽤나 주긴 하더라. 또 근데 그러자니 컵스가 8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안타거든요. 이렇게 뭐 생각할 게 많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패스하시고요. 저는 한번 오바 얘기 조심스럽게 꺼내보도록 할게요. 많이 어렵네요. 다음 이제 오클랜드 대 마이애미 경기. 얘네들은 빠따가 워낙에 형편없는 팀들입니다. 그런데도 어제 오클랜드가 20점이나 내는 아주 그냥 폭격하는 경기를 펼쳐줬는데, 오클랜드 최근 기세가 매우 좋죠. 9경기로 따지면 8승 1패 6연승 중. 오클랜드의 페이스가 상당히 좋아요. 작년이랑은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볼넷이 전체 2등, 불펜이 전체 2등. 원래 작년에 오클랜드가 독보적인 불펜 꼴찌였었거든요. 올 시즌에는 아주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내일 선발들이 조 보일이랑 식스토인데, 식스토 산체스는 특히 이 친구는 제가 대단히 망가졌다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얘가 처음 나왔을 때는 구속이 엄청 폭발적이고 압도적인 구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특히 또 불펜도 아니고 선발 유망주였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되게 밝은 투수였는데 부상도 많았고, 부상 이후에는 자기 관리가 형편없었다. 그래갖고 살도 많이 찌고 하면서 구속이 엄청 떨어졌어요. 여기 적은 것처럼 4년 전에 한창 핫할 때보다도 구속이 3마일가나 떨어졌다. 올 시즌에 슬라이더도 4할대로 쳐맞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안 봅니다. 그리고 조 보일 역시 얘도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 3경기 동안 3이닝 무실점, 6이닝 실점, 7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활약이 되게 좋았었어요. 1.69로 시즌 마무리를 했는데 올 시즌에 정규 로테이션을 돌면서부터는 방어율이 6.08입니다. 이 경기는 그니까
나는 선발 상태가 아니라 양팀이 빠따를 못 치는 팀이다. 이거를 보고 이런 7점을 하는 낮은 기준점을 준 것 같은데 저는 선발을 보면 일단 오바가 좋아 보이고 그리고 양팀 다 이렇게 빠따 상태가 둘 다 컨디션 OPS 상으로 상승하는 편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오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 오클한테 찢어지면서 마이애미 단장이 올 시즌 우리는 플레이오프에 못 갈 것 같아. 지금 얼마 안 했죠. 시즌 한 20% 정도? 그 정도밖에 소화를 안 했는데 벌써부터 우리는 플레이오프는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마이애미는 시즌이 많이 망했습니다. 선발진도 지금 붕괴된 상태이고 부상 때문에. 저는 오클랜드 쪽에다가 오바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신시내티 대 볼티모어 경기. 닉 로돌로랑 크레머가 붙는데, 자, 신시내티의 홈구장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는 제가 리그에서 손꼽히는 타자 구장이라고 했는데도 신시내티는 지금 홈에서 볼티모어 시리즈를 6안타 2안타 최근 6경기 동안 6안타 2안타에 이어서 4-8-8-6 너무 못 쳐 그냥 신시내티가. 반대로 그 볼티모어 역시나 요즘에는 지금 10경기 동안 두 자릿수 안타를 친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볼티모어 빠져도 OPS도 요즘에 하락 중이고 안 좋은 편이기는 해. 그리고 또 선발 투수 보면은 닉 로돌로 올 시즌 방어율 1.88입니다. 작년이나 뭐 재작년에는 부상이 워낙에 많았었고 많은 시간을 결장을 했는데 가지고 있는 공도 괜찮고 괜찮게 해주고 있거든요. 일단 선발상으로는 그렇게 리스크는 많지는 않아 보여요. 닉 로돌로는 좌완이고 오늘 볼티모어가 좌완 투수 상대로 원정 낮 경기를 할 때는 OPS가 다소간에 이렇게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제가 이게 표본이 모자라면은 100타석이 안 되면 옆에 M이라고 적어 놓거든요. 100타석도 넘어. 그러니까 표본이 꽤 쌓였는데 볼티가 올 시즌 좌완 상대로 원정을 갈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낮 경기인 경우에는 특히나 안 좋아진다.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한번 언더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양팀 다 최근 10경기에 9.5 기준으로는 신시내티가 언더 7번, 볼티모어가 언더 8번이에요. 이런 식이어가지고 언더 보는 게 꽤 괜찮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다저스 대 애틀랜타 경기 해볼 텐데 제임스 팩스턴이랑 그 프리드가 붙습니다. 프리드가 한창 안 좋았는데 최근 경기들에서는 그때 한번 마이애미한테는 9이닝 무실점 완봉승도 거두고 시애틀한테도 6이닝 무실점 피안타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프리드가 이제 슬슬 한때 애틀랜타 에이스다운 모습이 나오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 정도로 프리드는 상태가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 할 만한 것 같고 제임스 팩스턴은 글쎄요. 일단 이닝을 많이 못 먹어. 얘가 그 작년에 복귀를 했지만은 2020년부터 한 3년간은 부상으로 못 나왔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 이런 그 구속도 많이 줄어들었고 한창 전성기에 비해서는 그때보다는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 좀 보이기는 하네요. 올 시즌에 그냥 방울 3.51 정도로 준수한 편이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어제 나왔던 뭐 글래스노우 이런 친구들에 비하면 믿음직스럽지는 않죠. 리스크가 좀 더 있다고 보는 편이고 저는 그냥 이거는 요즘에 애틀랜타 빠따 생각하면 언더 가는 게 맞습니다. 더구나 그 선발 투수도 믿을만한 프리드가 나온다. 그리고 프리드 역시 통산 다저스한테 매우 강했다는 점들 그런 것들도 보여드리면은 156타석이나 다저스를 상대를 했는데 피안타율 218 아주 강력한 편이었었다. 제임스 팩터는 뭐 소환 이런 이닝이 얼마 안 되고 이래갖고 애틀랜타가 지금 졸라게 못 치는데 선발은 아주 잘하는 놈이 나온다. 계산이 이미 서죠. 저는 언더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하고요. 승패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선발은 확실히 프리드가 낫다고 할 만한데 빠따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애틀랜타 최근에 이렇게 OPS 809에서 757까지 내려왔다. 지난 일주일 기준으로 봐도 이런 형태여서 저는 그냥 언더가 가장 나아 보이긴 하네요. 그 다음에 애리조나 대 샌디에고 경기는 패스입니다. 패스. 이거는 뭐 라인 넬슨 같은 애들이 작년보다는 괜찮다. 이런 것들 얘기하면은 해요. 그러긴 한데 포심 구속도 올랐어 얘가. 원래는 이제 한 93마일 조금 넘는 그 정도였는데 지금 95마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삼진율이라든지 헛스윙률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라인 넬슨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도 얘기할 만은 한데 일단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이 맷 월드론 여러 번 말했던 그 너클볼을 주로 쓰는 투수여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홀짝이에요 이 경기는요. 그래서 그냥 이 경기는 패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샌프란시스코 대 필라델피아인데 필라델피아 선발진 가운데 가장 좀 못 믿을 만한 타이완 워커가 나오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랑에스바레즈가 나오니까 워낙에 필라델피아를 믿고 갔는데 그에 잘 부응을 해줬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일찌감치 샌프란시스코를 격파하는 그런 아주 편한 경기를 했고요. 이에 반해서 이 타이완 워커는 썩 믿음직스럽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경기 때도 승리하긴 했지만은 6.1이닝 6실점 많은 실점을 했었고 그게 올 시즌 첫 등판이었는데 첫 경기서부터 좋지가 않았다. 그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반대로 로건 웹은 오늘 일단 원정이에요. 이 친구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매년 큰 편입니다. 올 시즌도 지금 홈에서는 0.82, 원정 5.31입니다. 작년에도 홈에서는 2.26, 원정에서는 4.31이었어요. 이 정도로 매년 홈이랑 원정 편차가 큰 투수인데 내일은 또 원정이죠.
한창 올 시즌에 계속해서 좋은 활약 해줬다. 매츠한테 8이닝 무실점, 애리조나한테 7이닝 무실점, 템파 원정에서 7이닝 1실점, 샌디에고한테 홈에서 7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아주 잘해줬는데 직전 보스턴 원정에서는 3.2이닝 4실점으로 일찌감치 무너졌다. 볼넷도 3개나 주고 이러면서 로건 앱이 한창 잘하다가 직전 경기 때 빠그라졌단 말이죠.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이런 빠따 분위기는 한창 좋은 편이고 이런 지경이어서 저는 오바가 제일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바 하면은 또 이 로건 앱이 호투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로건 앱이 딱히 필라델피아 애들 상대로도 그렇게 강한 편도 아니고 타이어와 워커도 그렇고요. 그냥 오바 버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해. 일단은 워커도 못 믿고 로건 앱도 올 시즌 잘하긴 했지만은 원정에서는 조금 그랬다. 직전 경기도 좀 빠그라졌었고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일 각각 양팀 모두 다 컨디션 OPS가 조금 주저앉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걱정이에요. 최근에 불펜도 상승세기도 하고 이래서 오바가 조금 걱정인데 그래도 이게 8.5도 아니고 7.5를 줬다면은 저는 오바를 보는 게 가장 맞는 시각이라고 생각은 드네요. 느바 클리블랜드 대 올랜도 경기입니다. 이게 올 시즌 1라운드 유일한 7차전 게임이에요. 참 어렵다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네, 여기부터 1, 2, 3, 4, 5, 6 이렇게 지금 6번의 승부를 벌이는 동안 대부분의 경기들이 좀 저득점 양상이 나왔어. 특히 클리블랜드의 홈에서는 첫 두 경기 1, 2차전이 엄청 언더 게임이었었고 5차전 때 103 대 104 올랜도가 겨우겨우 이제 한 점 차로 패배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간당간당한 게임까지는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벤케로가 3점슛 넣어가지고 한 점 차로 마무리된 거고 거의 뭐 클리블랜드가 막바지 때는 우세한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홈팀들이 전부 다 이겼어요. 매번 다 홈이 이겼는데 내일은 또 클리블랜드의 홈이다. 제가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초반에 클리블랜드가 앞서갈 때는 리바운드를 지배를 했다. 그때는 올랜도의 장점이었던 리바운드가 전혀 먹통이었었고 그래갖고 올랜도가 웬델 카터 주니어 이 친구를 선발로 쓰면서 타동간의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박스아웃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하면서 올랜도가 3, 4차전은 모두 다 리바운드에서 대승을 거뒀고 그래갖고 게임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는데 바로 직전 경기도 도노만 미첼이 플레이오프에서 50득점을 했어요. 이게 정말 희귀한 기록이긴 해요. 미첼이 혼자 50득점을 했고 다리우스 갈란드도 꽤나 지원 사격을 해줬고 이날 3점 슛은 25%밖에 안 됐다. 이런 타이트한 게임에서 미첼이 진짜 영웅 같은 활약을 해줬는데 이 경기도 클리블랜드가 패배를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경기 푸는 거는 올랜도가 게임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맞는데 이게 그 시리즈 초반에는 클리블랜드가 갈란드나 미첼 이런 애들이 너무 못했어. 그리고 지금 얘네 시리즈 전부 다 3점 슛이 너무 안 터지고 있고 1, 2차전 야출만 보면은 그냥 이지경이야. 30%대 20%대 클리블랜드도 44% 26% 2차전 보면은 올랜도 또 30%대 20%대 클리블랜드 40%대 초반 30% 이래갖고 야투가 너무 안 터진 경기였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점수가 날 만큼은 난다. 194는 너무 낮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고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오버버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난 게임은 올랜도가 잘한다 생각하거든. 요즘에 좀 그 벤케로는 잘해주는데 바그너가 워낙에 못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난 올랜도 프렌보거든. 이거는 여러분한테 추천드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경기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오바 정도만 얘기해드리도록 할게요.